네, 인간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 인간은 유대인 그 히브리어로 뜻을 말하면 왓이라고 해서 무엇, 그래서 인간은 질문을 던지는 동물이다. 그러면 언제 질문을 많이 할까요? 네,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탐색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책 활용하는 게 가장 쉬운 이유는 노출이 되어 있을 때 그 질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유아 단계라면 지금 이렇게 책을 보여주는 거죠. 이 책에도 개가 나온다? 왜냐하면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 강아지만 좋아해요? 공룡만 좋아해요? 그러면 공룡에 관련된 책만 본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다음 이상의 종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본다면 무슨 책을 볼 수 있을까요? 사자를 본다면? 아, 왜 그래? 사자 본다면? 8일간 젖을 먹는 동물, 8일간 사자.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몇 년 차야 지금. 아니, 여기는 약간 죄송합니다. 길을 갔더니 뭐 봤어요? 포유를 봤어. 근데 이 책 볼 때 여기에서 내가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아이에게. 여기에도 개가 나오는데 개 한번 찾아볼까? 라고 했을 때 아이는 뭐 찾아볼까요? 개에 관련된 걸 찾아보게 되겠죠. 근데 뭐도 나와요? 포유류에 대한 종류가 다양한 게 나오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습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자 하면 무슨 책 찾을까요? 왜 그래? 진짜 빨개지려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네. 고양이과 동물을 찾아보게 되겠죠. 네, 잠깐 나오세요. 강의를 들으시면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들어도요,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가끔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는 뜻이 질문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이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 얘기 그냥 더 여기 써서 끝내지 마시고 누구에게요? 내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인간 영어로 뭐야 라고 하면 휴먼이다, 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르잖아요, 아이가. 근데 왓이라고 한대라고 한번 뭐 해줄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는 주제 요리가 되시겠죠. 마음 먹고 책을 읽으시니까 책이 끝까지 안 읽어지시는 거고, 책에 있는 거에서 아이가 얻어내는 건 세상을 얻어가는 지혜예요. 근데 엄마가 그게 부족할 때 책을 먼저 보시고 읽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교육의 방향에 아이가 재미가 있으면 어떻게 재밌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게 학년군으로 줄어들면서 통합으로 만들고 배경 지식을 많이 아이들에게 요구해지면서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수포자, 사포자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한테 이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했을 때에는 예방주사 같지 않은 무엇인가 계속 아이에게 기대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목적성 있는 책 읽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아이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재미라는 걸 잃게 되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교실이라는 걸 정말 잘 보시고 이런 학교를 갈 수가 없다면 학교도 이사 가시는 건 아니겠죠? 또 찾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옆집에 지금 친구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교육 따라 또 다니시면 안 되시고 거기에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걸 집에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였었냐면 선진국에서는요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면 말하기 싫으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게 익숙하신 거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생활 패턴이 똑같으실 수 있어요. 학교 숙제하게끔 하시고 반듯하게 앉게끔 의자에 앉게끔 시키시고 무엇인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무의식적인 생활 패턴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들으셔도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기 패턴으로 아이를 또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학습이라는 거 어려워지고 결국 아이가 말하죠. 엄마 나 학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왜요? 가장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시 오면서 커피 드시고 오셨나요? 커피 혹시? 네. 우리 커피
전문점 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혹시 어디 있어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에 커피를 주문할 때 어떤 사이즈부터 시작이 되죠? 스몰. 또 예쁜 목소리 나왔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가장 작은 사이즈가 톨입니다. 톨, 그란데, 벤티예요. 이제 이 책이 이제 제가 중간에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네? 스몰도 있어요. 비싸네요. 스타벅스에는 없어요. 스몰 있어요. 달라서는 사. 그래요? 메뉴판에는 안 써 있던데요? 네, 거기는 안 써있는데 거기 있어요. 셔츠. 셔츠가 그래요? 건의하십시오. 진짜 내 건의해야겠네요. 스타벅스 매번 가는데 그란데만 더 오시던데. 아메리카노만 셔츠. 우리나라에만 쇼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든 아시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스타벅스 유대인이신 거 아시죠? 유대인인 거. 근데 스타벅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가 어느 장소냐면 시애틀이에요. 그 시애틀에는 과학 기술자들이 많이 사는 이제 암흑의 도시라고 했어요. 너무 그런 치닫고 뭔가 계속 뭔가 만들어내고 그 어둠에서 50센트에 파는 커피,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먹는 싼 커피를 인수를 해서 3달러의 커피를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머그잔에다 줬던 거를 종이컵에 줬는데 50센트의 커피를 몇 달러예요? 3달러라는 거. 어마하게 비싸진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커피 슬리브도 스타벅스에서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공간으로 바꿨냐면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연결했던 거예요. 무슨 문화였냐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연결해주고 싶었냐면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동경했었어요. 그래서 톨, 그란데, 벤티라는 그란데 벤티가 이탈리아어예요.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시기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그런 낭만과 커피를 향유하는 문화를 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 그냥 하나 들려주려고 너무도 심각하게 들으셔서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들하고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그 쇼트라는 말을 왜 했지 않냐면 인간에 대해서 낮음을 빼고 내가 똑같은 걸 주문하는데 당당하게 톨이라고 말하게끔 하고 싶기 때문에 원래 하워드 슐츠는 쇼트라는 단어는 스타벅스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커피를 파는 공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존중되어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커피를 더 많이 팔기 위한 마케팅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 얘기는 이 뜻이에요. 아이한테 요만큼만 보여주려고 하고 이 아이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엄마의 틀에서만 키워준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부모가 늘 생각하는 건 전 세계를 아이가 그게 리더가 될 수 있게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기 4세 그리고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세계 지도를 아이랑 늘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에도 어렵지 않게 어떤 거요? 헨젤과 그레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뭐 해줄 수 있어요? 지구본 한 바퀴 뺑 돌리고 나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야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제과 콩나무 읽을 때 지구본 한 바퀴 뺑 돌리고 여기에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야. 아주 간단하죠. 핸즈온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가 읽고 있는 명작의 짧은 거를 그 나라를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막 쏟아지죠. 첫 번째 거 우리 오늘 아이랑 밥상머리에서 어떤 거 얘기하자고요? 인간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라고요? 무엇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동물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혹시나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싶으시다면 독일 민담이라고 해서 전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해석본이 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중학교 되면 역사 공부해야 돼, 고등학교 되면 뭘 해야 돼 라고 하셨을 때 계속 그런 당위성으로 보여주시면 아이는 책에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거고요. 필요한 책을 사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책을 환경을 갖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는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기에 문학책을 읽어야 될 것, 이야기를 찾아내야 될 것. 이거는 제가 이제 과학을 좋아하거나 친구들이 좋아한다면 아까 잠깐 짧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정재승 씨라고 해서 아시나요? 네, 카이스트 융합기술학자예요. 근데 굉장히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언어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잘 만들어서 초등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한테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책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안내해드렸었고,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주체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럼 어떤 걸 했을 때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선진국에서는 현재 뭐 하고 있냐면 가르쳐 주기 전에 뭐를 하냐면 대화를 시킨다는 거죠. 토론을 한다는 거죠. 어떤 주제를 주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을 도출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아이가 100명이 있다면 대답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100개의 대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수업에는요. 네, 한 개의 대답이 있는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교육에 대한 환경의 언어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실에 플립 러닝이 왜 나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 한번 보시고 저랑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플립트 클래스룸, 우리말로는 거꾸로 교실이 되겠네요. 집에서 먼저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학교에